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시간 강의를 맡게 된 배재현입니다. 오늘 첫 시간 강의 주제는 알고 먹는 영양소 이야기라는 주제로 진행이 될 겁니다. 세상에 건강 정보가 정말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몸에 좋다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의구심이 드는 건 뭐냐면 아픈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피곤하다는 사람, 또 내 몸에 다이어트 하고 싶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점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건 뭐냐면 알지 않고 그냥 누가 좋다더라 하니까 먹는 정도, 이런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건강에 대해서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적절히 공급해주면 놀라운 결과들을 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난 오랜 기간 동안 건강 강의도 많이 하지만 1대1로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대1로 상담한 사람만 10,000명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사람들을 추적 관찰하면서 또 그동안 해왔던 요법들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알고 먹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건강을 회복시키고 활기차고 활력 넘치고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거죠. 다만 어렵게 생각됐다는 건 뭐냐면 해야 될 거를 안 하고 그냥 남들이 좋다고 먹어서 어떤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 몸을 만드는 힘이 우리 몸을 치유한다. 제대로 된 조건에서는 스스로 치유하고 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엄마 뱃속에서 세포 하나로서부터 지금 60개의 세포가 구성되는 성인의 몸까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세포 하나만 있어도, 올바른 세포 하나만 있어도 분명히 몸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연의 이치는 똑같아요. 도토리 하나를 심으면, 열매 하나를 심으면 그게 신기하게 나무가 되고 다시 도토리 열매를 맺죠. 그것처럼 세상의 모든 이치는 그 제대로 된 조건만 갖춰졌을 때 스스로 성장하고 치유하고 수리하도록 설계가 돼 있다. 요걸 이해하시면 내가 지금 몸의 상태가 어떤 상태든지 회복될 수 있다. 다만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 지식을 내가 실천할 때 내가 건강을 얻을 수 있고 치유를, 회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강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아주 심플합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사고예요. 저는 지난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상담했지만 사고방식 자체가 긍정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요, 천차만별입니다. 똑같은 제품, 똑같은 구성으로 똑같은 양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사고 방식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예전에는 궁금했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운의 차인가? 그런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이거를 연구하다 보니까 뇌에서 우리 몸의 모든 것 시스템을 조절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뇌에서 내 몸을 거기에 맞춰서 조절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의 치유의 핵심은 먼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우선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 설마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가 최근에 과학적으로 입증된 자료가 있어서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뭐냐면 이 밑에 있는 박사님께서 조사를 한 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말기암에서 병원에서 2달, 3달 남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치유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그런 사람들만 1,500명을 만나고 다닌 거예요. 그 중에서는요, 뱃속에 25cm짜리 종양이 있던 사람들, 온몸에 암이 퍼져가지고 더 이상 한 달 이상 생존할 수 없다고 한 사람들, 그 다음에 머릿속에 수술할 수 없는 부위에 종양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 이제 2달 정도 남았다,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그 받은 사람들이 놀랍게 불과 며칠 만에 회복된 사람도 있고요. 오랜 기간에 걸쳐서 결국엔 회복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1,500명을 만났고요. 그중에 250명을 심층 취재한 겁니다. 심층 취재해서 나온 결과가 있는데 그들이 행했던 방식은 75가지 방식이고 그 75가지 방식 중에서 9가지가 기적적으로 회복된 사람들의 공통점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 1번과 4번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단을 조절하고 보조식품이나 허브 제품을 이용한 2가지 경우 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7가지는 뭐예요? 다 마음에 관련됐다는 거죠. 내가 꼭 살겠다는 의지를 갖는다는 거, 그 다음에
그 건강에 대해서 올바른 컨트롤을 그 생각을 하도록 하는 거,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 요런 부분들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과학적으로 요즘 많이 입증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똑같이 집안일을 하는 사람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애고 힘들어, 집안일 하고 나서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하고 소파에 눕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청소 활동은요, 노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실제로 피곤한 거죠. 근데 똑같이 청소를 하면서요, 즐거운 마음으로, 아, 이렇게 오실 손님들이 깨끗한 환경에 오시면 얼마나 즐거워할까? 즐거운 마음으로 그걸 했을 때 그 행위는 노동이 아니고요, 운동이 된답니다. 노동과 운동은 큰 차이거든요. 노동은 우리가 예전에 태엽으로 작동하는 그 장난감 있었잖아요. 그래서 노동은 태엽을 푸는 거예요. 몸을 지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운동은 태엽을 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더 활기차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청소라는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노동이 될 수 있고 운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일을 하더라도 직장 내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일을 할 때 마지못해서 일할 땐 그게 노동이 되기 때문에 점점점 피곤해집니다. 피로회복제를 먹어도 피곤해요. 그런데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이 노동 행위를 함으로써 어떤 가치를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노동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은 그게 운동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점점점 건강해지고 활력이 넘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몸에만 독소가 있는 게 아니고 생각과 마음에도 독소가 있어요. 그러면 몸이 치유가 되려면 생각과 마음에 있는 독소를 먼저 치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제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뭘까요? 용서입니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원수를 할 때도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죠. 왜냐하면 똑같이 내가 업보를 가지게 되니까. 또 기독교에서도 뭐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즐겁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건 매일매일 원수를 맞이하면서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성경에 보면요,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요, 명령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때 나의 마음속에 독소가 쌓이지 않는다는 거 그분께서 아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제가 적극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뭐 명상을 해도 되고요, 요가를 해도 되고요, 종교적인 치유를 받아도 되지만 용서하는 습관을 들여보라,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그러면 이게 치유의 첫 번째 핵심 조건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얼마만큼 효과적이에요? 말씀드리지만 이것만 가질 수 있다 그러면 부정적인 사람이 먹는 엠브로토스보다 반만 드셔도 효과는 더 빨리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건강하려면 운동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운동을 해야, 우리 몸의 혈관은 10만 킬로의 혈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동맥은 심장에서 펌프질해서 피가 한번 쭉 나가죠. 그러니까 심장만 있으면, 심장이 펌프질이 좀 괜찮은, 정맥은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심장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혈액순환은 동맥 혈액순환도 잘 되지만 정맥의 혈액순환도 잘 돼야 돼요. 그럼 펌프가 없는 정맥은 어떻게 심장까지 피를 돌려보낼 수 있느냐? 운동을 통해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려면 단순히 오메가3만 먹는다든지 그런 걸로 되는 건 아니고, 그런 걸로는 한계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운동을 해줬을 때 훨씬 더 나은 혈액순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운동을 하면 대사가 잘 됩니다. 칼로리를 소모하기 때문에 대사가 잘 돼요. 또 차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호르몬이라는 건 우리 몸의 대장이잖아요. 호르몬이 기분 좋아라, 기분 나빠라, 피곤해져라, 지금 더 활기 넘차게 몸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호르몬이 조절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운동을 하면요, 행복 호르몬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게 되면 몸에 활력을 넘치게 하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운동으로 가진 가치는 정말 크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제가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보조식품을 먼저 얘기 안 하고 긍정적인 사고, 운동을 먼저 얘기하겠어요? 이 두 가지가 갖춰져야 훨씬 더 빠르고 나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체온증 있죠. 늘 춥다는 사람들. 그러면서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몸에 좋다는 거 보약도 계속 먹습니다. 먹을 때 반짝이고 안 먹으면 도루 그래요. 보약이라는 걸 억지로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체온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들, 혈액순환이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운동을 지독히도 안 해요. 운동을 안 하니까 에너지를 안 태우겠죠. 에너지를 안 태우면 몸에 열이 안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뭐부터 하시면 돼요?
운동부터 하시면 에너지를 태우면서 몸에 열이 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운동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늘 활기차고 웃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 생각되시면 일단 나와서 걸어보세요. 그러면 당장에 행복 호르몬이 올라간다. 그리고 몸을 치유하는 물질들이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측에 보시면 저분이 90세인데 저렇게 근육질의 몸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떨어지면 근력량이 떨어지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근력을 만들어낼 수 있고, 저렇게 나이 먹어서도 근력량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이 먹어서 근력량을 유지하면 호르몬의 농도가 젊은 사람하고 똑같답니다. 우리가 노화가 된다는 건 호르몬의 농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효소가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운동을 해서, 근력 운동을 해서 저렇게 근육질의 몸매가 되면, 근력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요, 호르몬의 농도가 젊은 사람과 똑같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대사 물질들, 효소의 양이 젊은 사람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젊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식이 조절입니다. 현대인들의 식이 조절의 핵심은 뭐냐면 칼로리예요. 칼로리라는 건 뭐냐면 음식물을 섭취해서 우리 몸에 에너지원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은 칼로리를 내 몸에 필요한 거 이상으로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식이 조절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걸 먹어야 될까 저걸 먹어야 될까. 제가 아는 어떤 사람들은 견과류를 먹으면 어때요? 무슨 너츠를 먹으면 안 돼요? 말린 자두를 먹으면 어때요? 늘 먹을 것만 고민해요. 그러니까 몸이 이만하니까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회복되지 않는 거죠. 중요한 건 식이 조절의 핵심은 넘치는, 내가 쓰고 남는 칼로리를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칼로리가 쓰이고 남은 칼로리들이 어떤 작용을 하냐? 첫 번째, 쓰이고 남은 칼로리들은 혈관에 축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혈관에 축적되다 보면 우리 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 위험하다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몸은 10만 킬로의 혈관을 통해서 60개 주의 세포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는데, 그리고 노폐물을 빼내거든요. 근데 이 관이 막히게 되면 어때요? 어떤 조직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고 노폐물을 빼내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게 반복되면서 병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에 쌓이는 걸 막기 위해서 혈관에 있던 남은 칼로리들을 간에다 저장해요. 그럼 간에서 지방을 태운다든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작용들을 하는 건데, 간에 지방이 껴있으니까 간에서 대사가 자유롭게 일어나지 못하겠죠. 그러면 간에 저장됐던 걸 또 어디로 저장되냐? 비만. 그러니까 내 체지방으로 저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체지방으로 저장됐던 걸 다시 혈관으로 흘러나가서 혈관을 막히게 만들고, 또다시 간에 지방을 끼게 만들고, 이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서 이게 오랜 시간 축적이 되면 병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들, 혈관 질환, 간의 문제, 비만에 있다, 내 몸에 병이 있다. 뭐부터 줄여야 돼요? 칼로리부터 줄여야 된다.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건강 식단은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어요. 과거에는요, 올바른 식이 조절 그러면 이렇게 항상 푸짐하게 먹는 게 좋은 음식이라 그랬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인들은 칼로리가 남는다 그랬죠. 저거 다 먹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보기만 해도 혈관 막히는 소리 들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칼로리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보다는 현대인들한텐 이 식단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이게 저거 너무 영양가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거 보긴 저랬지만 제가 이제 우리 둘째 학교 가기 전에 제가 차린 아침밥이거든요. 보기에는 저렇게 간단해 보여도요, 저 카레 육수 낼 때요, 제가 13가지 야채와 과일을 갈아가지고요, 그걸 육수로 베이스로 해가지고 카레를 만든 거예요. 걷다가 감자, 그 다음에 토마토, 그 다음에 치킨 가래, 그 앞다리살만 해가지고요, 에어프라이어로 해가지고 구워가지고 저다 얹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왼쪽에 있는 것보다 영양소는 저 카레가 훨씬 더 많아요. 왜냐면 13가지 야채와 과일을 통째로 갈아 넣었거든요. 거기에다 칼로리는 많아요, 적어요? 왼쪽에 있는 것도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한테는 칼로리는 적으면서 내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가 많은 저 간단한 소박한 한 그릇의 카레가 훨씬 더 건강 음식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제가 사랑하는 트루 플래닛이라는 제품이에요. 저 속에는요, 저 카레나 한정식보다 더 많은 영양소, 내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가 들어있는데, 칼로리는 한 끼에 120칼로리 정도, 160칼로리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칼로리는 적고 많은 영양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올바른 식이 조절의 최고의 식품은 바로 트루 플래닛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차후에 이따가 다시 저 제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될 거, 현대인들한테
정말 몸에 좋은 음식은 뭐라고요? 칼로리는 적고 필수 영양소는 많은 음식이 현대인들한테는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상 푸짐하게 차려서 먹는 건 이제 좀 삼가하시고요. 간소하게 먹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건강의 핵심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밑에다 제가 이렇게 그 빨간 글씨로 적었는데요. 먹어서 생긴 병은 덜 먹어야 낫는다. 이게 원칙이에요. 머릿속에 이것만 딱 박혀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아플 일이 절대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저 먹어서 앞에다가 한 단어를 썼다가 지웠다 썼다 지웠다 계속 반복했어요. 왜냐면 그 말을 쓰고 싶은데 쓰면 이것도 뭐라고 할까봐. 근데 저 앞에다 첫자라는 단어를 꼭 붙이고 싶었거든요. 여러분들 걷다 붙여서 한번 여러분들 각자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알고 먹는 영양소 이야기 중에서 내 몸에 필요한 영양은 무엇인지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 몸에 필요한 영양은 대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 범주가 있어요. 서플리먼트가 있고요. 기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서플리먼트는 뭐냐면 내가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예요. 이것들이 없으면 사람은 죽어요. 그러면 그걸 서플리먼트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걸 음식물을 통해서 보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기능성 영양소는 이것이 없어도 살아가지만 이것들이 있을 때 우리 몸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기능성 영양소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식이섬유라든지 파이토케미칼, 항산화제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홍삼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인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능성 영양소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우리나라 식약처가 너무 잘 일하고는 있지만 아쉬운 건 뭐냐면 우리나라 식약처는 서플리멘트에 대한 그 인증 마크가 아니고 기능성 영양소에 대한 인증 마크를 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개념을 헷갈려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라면 기능성 영양소를 섭취하는 게 더 나을까요? 서플리먼트를 섭취하는 게 나을까요? 서플리먼트를 섭취하는 게 훨씬 더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해야 될 영양소가 뭐가 있느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그 다음에 물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에는 이상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있잖아요. 탄수화물도 많이 먹어야 될 게 있고 적게 먹어야 될 게 있어요. 단백질도요. 많이 먹어야 될 거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지방은요. 정말 심합니다. 여러분들 탄수화물과 단백질은요. 소장에서 간을 통해서 흡수가 됩니다. 소장에서 흡수돼서 간을 통해서 우리 몸에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간에서 한번 해독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방은요 놀랍게도요 간을 거치지 않고 소장에서 바로 혈관을 타고 이동해요. 그러니까 어떤 지방을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혈관이 건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방은 정말 여러분들 신중하게 골라서 섭취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은 여러분들 탄수화물 그럼 뭐 생각나세요? 밥 생각나죠? 그 다음에 또 뭐 생각나세요? 빵 생각나고요. 케이크 생각나고 과일이 생각나고 설탕이 생각날 겁니다. 그러면 탄수화물은 지구상에 약 200여 종의 탄수화물이 존재합니다. 근데 탄수화물은요. 칼로리로 쓰이는 탄수화물인데 이건 줄여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칼로리라는 건 뭐냐면 우리 몸의 에너지 원인이고요. 내가 몸에 필요한 만큼 공급만 딱 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몸에 필요한 거 이상으로 공급받았을 때 그 칼로리들은 아까 이전 차트에 설명드린 것처럼 혈관과 간과 체지방으로 축적되면서 병을 일으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현대인들은 대부분 칼로리를 탄수화물로 섭취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 탄수화물이 너무 많아져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칼로리를 줄여야 된다. 예전 사람에 비해서 육체 노동이 줄어들었죠. 그만큼 더 줄여야 된다.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일을 하느냐. 기운이 없는데. 여러분들 우리 몸의 정상세포는요. 탄수화물도 에너지를 쓰지만 지방도 에너지를 써요. 그런데 칼로리를 줄여야 될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탄수화물의 에너지를 쓸 때는 인슐린이라는 매개체가 필요하고요. 이 인슐린이 쓰일 때마다 활성산소가 필요하고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염증이 생깁니다. 염증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게 우리 몸에 병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병의 근원은 염증이 축적된 거고요. 염증이 쌓이는 가장 아주 큰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칼로리,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몸의 정상세포는 지방도 에너지를 쓰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지방을 에너지로 쓸 때는요.
탄수화물 인슐린이란 매개체가 필요 없고 바로 들어가서 쓰입니다. 그러니까 염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래서 훨씬 더 건강하게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탄수화물보다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쓰는 게 훨씬 더 좋은 건 뭐냐면 탄수화물은 내가 당이 떨어지면 보충해야 되잖아요. 당이 떨어지면 또 보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은 좋은 거 뭐냐면 부족하면 내 몸 곳곳에 지금 지방이 존재하잖아요. 마른 사람들이 보통 20일, 그 다음에 배가 약간 나왔네 그런 사람들 40일, 배를 양치질 하다가 이 양치물이 배로 떨어진다. 발에 떨어지기 전에 배로 떨어진다. 이런 사람들 100일 정도 살 수 있는 지방이 내 몸에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만 효과적으로 태울 수 있으면 우리가 칼로리를 탄수화물을 많이 먹지 않아도 충분히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요. 그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님의 조사에 의하면요. 몸에 염증이 많으면 행복도는 떨어져요. 근데 몸에 염증이 줄어들면 행복도는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행복해지려면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내 몸에 지방을 태워야 돼요? 내 몸에 지방을 태우면 염증이 줄어들면서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식이섬유는 좀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식이섬유라는 건 뭐냐면 소화되지 않는 탄수화물을 식이섬유라고 해요. 그러면 이 소화되지 않는 탄수화물들은 대체적으로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장까지 들어가서 변을 쉽게 만들어서 장에 있는 노폐물들을 끄집어서 같이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식이섬유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불용성이 있고 수용성이 있어요. 우리 미에로 파이버 보시면 어때요? 식이섬유 물에 들어가면 확 부풀죠. 그거를 수용성이라고 그래요. 불용성은 뭐냐면 칫솔처럼 장벽을 자극해서 노폐물을 끄집고 나가는 걸 불용성 식이섬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올바르게 섭취하려면 수용성과 불용성이 같이 든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하나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차전자피라는 게 있어요. 물론 좋습니다. 급할 때는 쓰이면 좋아요. 근데 하지만 차전자피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습니다. 그럼 불용성 식이섬유는 아까 장벽을 자극한다 그랬죠. 그럼 차전자피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계속적으로 장벽을 자극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걸 먹지 않으면 변이를 못 느껴서 변비가 또 유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는 불용성과 수용성이 적당히 섞인 게 좋은데 대부분 과일의 껍질, 야채를 충분히 섭취해주면 불용성과 수용성을 같이 드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당 영양소라는 걸 많이 늘려야 돼요. 당 영양소라는 건 뭐냐면 탄수화물의 일종인데 칼로리로 쓰이지도 않고 식이섬유도 아닌데 당 영양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보시면 그림으로 이렇게 좀 설명드릴게요. 세포벽에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 안에 당사슬이라고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나온 거 있죠. 저거에 당사슬이라고 하고요. 저 당사슬을 만들어내는 게 당 영양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엄지의 제왕이라는 건강 프로에 나와서 어떤 약사분이 나와서 재미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세포벽에는 저렇게 당사슬이 있는데 저 당사슬이 세포 하나마다 10만 개씩이 붙어 있으면 건강하대요. 그 다음에 살도 잘 안 찐답니다. 그 다음 피곤하지도 않고 심지어 기분도 좋대요. 그런데 저 당사슬이 3만 개에서 4만 개로 줄어들면 반건강 상태가 돼서 피곤하기 시작하고 살찌기 시작하고 우울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근데 저 당사슬이 극단적으로 부족해서 10,000개 이하로 줄어들면 병이 걸리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당사슬이 뭐길래 이렇게 건강을 나의 기분까지 좌지우지하나 알아보면요. 첫 번째 하는 역할은 뭐냐면 영양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해요. 세포벽은 닫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영양소가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영양소가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저 당사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당사슬, 더듬이가 저는 이제부터 더듬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세포의 더듬이가 혈액 속에 떠다니는 영양소를 이렇게 만져보고 이거 나한테 필요한 거냐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저 당사슬이 더듬이가 부족하게 되면 영양소를 흡수해내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호르몬을 인지하는 기능을 해요. 아까 호르몬이 우리 몸의 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호르몬이 뇌에서는 호르몬을 가지고 우리 몸에 조절합니다. 너 지금 기분 좋아라. 잠을 자라. 에너지를 많이 태워라. 에너지를 좀 아껴라. 심지어 비만을 일으키게 하는 호르몬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호르몬이 나와야 뇌가 우리 몸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잖아요. 뇌는 우리 몸을 최상의 상태로, 최상의 건강 상태로 유지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뇌에서 온갖 신호들을 다 받아가지고 호르몬을 내보내서 명령을 내렸는데 세포의 더듬이가 부족하면 이가 호르몬이 명령을 내린지 어떤 명령인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재미난 것들이 많은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게 있죠.
이게 어떤 거냐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건 갑상선에서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의 주 역할은 뭐냐면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많이 태우게 해서 활력을 넘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먹는 대로 기운이 나겠고 살도 안 찌겠죠. 지방으로 축적될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에너지를 만드니까. 그런데 이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나와도요. 세포의 더듬이가 부족해지니까 에너지를 태우라는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거를 결국 에너지를 태우지 못하고 그게 기능이 저하되니까 어떻게 돼요? 먹어도 기운이 안 나고 또 적게 먹어도 살이 찌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독소를 배출하는 기능을 합니다. 주변에 보시면 해로운 거 먹지 말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 할머니는요. 담배를 하루에 한 갑반을 태우시면서도요. 90세까지 건강하게 사셨거든요. 그 옛날에요. 그래서 주변에 보시면 인스턴트만 먹고 사는데도 건강한 사람이 있고요. 유기농만 먹고 사는데도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차이가 어떤 차이인가 봤더니 이미 세상은 오염돼 있고요. 공기 중에 사망 종류의 독소가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포의 더듬이가 충분히 나 있으면 이건 내 몸에 있으면 안 되는 거라고 몸 밖으로 배출을 시켜요. 그러니까 독소가 내 몸에 쌓일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깨끗한 걸 먹어도요. 더 더듬이가 부족하게 되면 독소를 배출하지 못하고 몸에 축적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어느 일정량이 축적됐을 때 그때서부터 몸에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고 이게 심화되면 병을 일으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포의 수명을 결정을 해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사람들 얘기합니다. 안티에이징에 대해서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몸의 세포의 더듬이가 충분히 나 있으면 우리 몸은 젊은 상태, 젊음을 계속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면 우리 몸은 대체적으로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초에 5천만 개의 세포 교환이 일어납니다. 세포 교환이라는 건 뭐냐면 면역세포가 돌아다니다가 이거 수명이 다 됐어. 노화된 세포들 있죠. 이걸 잡아먹고 새로운 건강한 세포로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꼭 이해해야 되실 게 뭐냐면 노화되거나 병든 세포를 먼저 잡아먹고 그 다음에 건강한 세포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런데 세포의 더듬이가 그 수명을 결정하는 더듬이가 있어요. 텔로미어라는 게. 근데 이게 수명이 다 되고 노화가 진행이 다 되면 점점점 짧아집니다. 점점점 짧아지게 되면 면역세포가 돌아다니다 얘는 노화됐네? 병들었네? 해서 빨리 잡아먹고 새로운 건강한 세포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교환이 잘 일어나는 사람들은 어때요? 나이를 먹어도 남들보다 젊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 동안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 더듬이가 부족하게 되면 이게 노화된 세포인지 아닌지 알아채지 못하고 이걸 몸속에 그대로 두다 보니까 이런 노화된 세포가 건강한 세포보다 많을 때, 젊은 세포보다 많을 때 내가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안티에이징 하기 위해서 바르고 뭐 시술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저 더듬이를 많이 만들어주면 그러지 않아도 건강을 유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거 이렇게 째가지고 땡기는 게 낫겠어요? 이걸 섭취하는 게 낫겠어요? 섭취하는 게 훨씬 더 낫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면역의 핵심이 이 더듬이가 작용합니다. 면역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90세까지 100세까지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살려면요. 면역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체적으로 100세 이상 장수하시는 초장수 노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면역이 좋더라는 거죠. 면역이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니고 면역이 좋다는 거죠. 면역이 좋다는 건 뭐냐면 면역세포가 똑똑하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면역세포가 일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세포에 더듬이가 있어야 돼요. 이 더듬이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면역세포는 일단 적군이 들어왔는지 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지를 어떻게 해요? 바이러스, 박테리아인지 암세포인지 이걸 어떻게 인지해요? 이 더듬이로 만져보고 적군이 들어왔는데 인지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방어를 해야 되겠죠. 세포 속으로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죠. 요즘 뭐 코로나라든지 감기, 독감 바이러스 거기에 대해 걱정이 많은데요. 이런 바이러스들은 몸에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몸에 들어와 가지고 세포 속으로 침투합니다. 그럼 그 안에서 얘네들이 무한대로 번식을 해요. 번식을 해서 내가 이 몸을 점령할 수 있겠다. 그럴 때 세포벽을 터뜨리고 나오면서 온몸으로 번지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무리 내 몸속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어도 내 세포 속으로 침투만 안 되면 이 바이러스는 무용지물이 되겠죠. 병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러면 세포 하나당 저 더듬이가 10만 개씩 빼곡히 나 있으면 수풀처럼 이렇게 가려져 있겠죠. 그러다 보면 바이러스가 그 안으로 침투를 못하게 하는 방어작용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뭐냐면 일단 내 몸에 들어온 것도 잡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 세포의 더듬이가 적군이 들어왔다 이걸 감지를 하게 되면 저 더듬이를 통해서 또 신호를 보냅니다. 그럼 면역세포가 와서 이건 적군이네 이건 아군이네 구별해서 적군만 물리치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면역세포에 저 더듬이가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군, 정상세포도 같이 공격하게 되는데 이게 자가 면역질환이고 자가 면역질환의 대표적인 게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골관절염, 쇼그렌 증후군. 근데 이런 증후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건 뭐냐면 세포의 더듬이가 부족해져서 면역체계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면역체계가 너무 많은 과면역질환이다. 천식이라든지 아토피라든지 비염이라든지. 그럼 이러면 이거 먹으면 안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토피, 비염, 천식, 과면역이 일어난 반응도 뭐냐면 세포의 더듬이가 충분히 나 있으면, 면역세포의 더듬이가 충분히 나 있으면 얘네는 독소인지 얘네는 잡아먹을 건지 이거를 감지를 해야 돼요.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네가 독소다 하면 몸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면역세포의 더듬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거 독소서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낼 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염증이 생겨서 나오는 게 그 과면역 질환이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면역은 높은 것도 안 좋고 낮은 것도 안 좋고 똑똑하게 일해야 되는데 면역세포가 똑똑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저 더듬이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세포가 우리 몸 세포로 되는데 세포가 영양소 잘 받아들이고 명령을 잘 인지하고 그다음에 독소를 잘 배출하고 그다음에 노화된 세포를 빨리 잡아먹고 건강한 세포를 만들고 면역체계가 제대로 일을 하면 아플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주변에 상담해 보면요, 아픈 사람이 아픈 건 이해가 돼요. 허약한 사람이 아픈 건 이해돼요. 근데 매일매일 운동을 하고요, 좋다는 거 계속 먹고 아주 누가 봐도 건강한 사람인데 어느 날 암 진단 받고 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암 진단 받았을 때 더 힘들 때가 많거든요. 왜냐면 암이 뒤늦게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해요. 근데 그게 억울하지만 사실은 원인은 있습니다. 뭐냐면 세포의 더듬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이 세포의 더듬이를 구성하는 물질이 8가지 당 영양소로 되어 있고 그걸 담아놓은 게 엠브로토스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한다 그러면 첫 번째는 좋은 탄수화물 엠브로토스를 섭취하는 게 건강의 첫 번째 원칙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은 크게 보면 완전 단백질이 있고 불완전 단백질이 있습니다. 완전 단백질이란 건 뭐냐면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고 이 아미노산은 필수 아미노산, 불필수 아미노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단백질의 가치는 필수 아미노산 20가지가 다 있어야 완전한 단백질의 가치를 발휘해요. 그런데 불완전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 일부가 결핍된 거거든요. 일부가 결핍이 되면 그건 단백질로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완전 단백질의 대표적인 건 동물성 단백질, 불완전 단백질의 대표적인 건 식물성 단백질이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동물성 단백질이 좋을까 식물성 단백질이 좋을까 얘기하면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다 식물성 단백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콩을 많이 드시죠. 근데 중요한 건 콩은 완전 단백질이 아니잖아요. 그럼 몸에 들어가서 단백질로 쓰이지 못합니다. 단백질로 쓰이지 못하다 보니까 내 몸속에 독소로 쓰이는 거예요. 그중에 대표적인 건 렉틴이, 콩을 먹으면 단백질은 아니지만 렉틴이란 물질이 쌓이는데 이건 장벽을 손상시켜서 장루수 증후군을 만들고 그래서 면역체계를 교란시킵니다. 알러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말씀드린 건 제발 건강을 위해서 콩 볶아서 먹지 말자. 이거는 정말 좋지 못한, 제가 주변에 상담한 사람 중에서 까만 콩, 검정콩, 서리태콩 이거 다 볶아서 드시는 분들 공통점이 뭐냐면 아프다는 거, 두 번째는 지방간이 있다는 거, 세 번째는 장이 좋지 못하는 거, 마지막으로는 피부가 좋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을 단백질을 섭취하려면 식물성 단백질이 좋아요? 동물성 단백질이 좋아요? 동물성 단백질이 좋은데 사실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동물성 단백질이 좋은 이유는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좋은 단백질을 먹으려면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있는 것들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질문 던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콩이 그렇게 나쁜데 왜 방송에서 콩이 좋다고 하느냐. 우리 조상님들은 콩을 볶아서 먹지 않고요, 두부로 만들어 먹었어요. 청국장으로 만들어 먹었어요. 된장으로 만들어 먹고요, 고추장으로 만들어 먹었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소화되기 쉽고요. 그 다음에 두부로 만들 때 여러분들 그 건강에 대해서 알면 진짜 미세한 차이인데 큰 걸 좌지우지하거든요. 두부는 그냥 구워야 돼요? 아니면 계란 입혀서 구워야 돼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두부 자체는 불완전 단백질이에요. 두부만 구워서 먹으면 아무런 가치를 발휘하지 못해요. 몸에 독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두부에다 계란을 입히면 어때요? 필수 아미노산이 다 동물성 단백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완전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부김치 먹으면 또 이게 완전 단백질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죠. 두부김치에 고기를 꼭 넣어야 되겠네요. 고기는 이제 그만 드셔도 돼요.
두부김치 할 때 김치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젓갈이 들어있죠. 멸치젓갈, 새우젓갈이 되죠. 거기에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두부하고 김치만 먹어도요. 따로 고기를 넣지 않아도 완전 단백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고 나니까 미세한 차이인데 이렇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을 단백질을 제대로 내 몸에 쓰이게 할 수도 있고 쓰이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던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된장찌개는 역시 돼지고기를 넣어야 된다. 안 넣어도 돼요. 멸치 국물로 우려내서 하시면 충분하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단백질을 얼마만큼 먹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해 좀 풀어드리면 청소년기, 노년기, 다이어트 할 때는 체중에다 1.5g을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60kg이다. 그러면 1.5g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90g의 단백질이 매일매일 필요한 단백질의 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성인은 체중에다가 0.9를 곱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단백질은 그럼 많이 먹으면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백질은 반드시 적정량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이 너무 많아지면요. 내 몸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몸은 세포들은 끊임없이 노화된 세포를 잡아먹고 건강한 세포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단백질이 적당하면 이 작업이 원활하게 일어나는데 단백질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노화된 세포를 잡아먹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노화된 세포를 잡아서 단백질을 내가 따로 분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노화된 세포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린 건 단백질은 아무리 좋은 거라도 적정량 드시는 게 좋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단백질이든지 식물성 단백질을 제외하고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었을 때 수명이 줄어든다는 건 전 세계 어느 나라 연구기관에도 다 나와 있어요. 오래 살고 싶으면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돼요? 줄여야 돼요? 줄여야 된다. 적정량을 드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너무 적게 먹어도 문제가 있죠. 특히 청소년기, 노년기, 다이어트 시에는 단백질의 요구량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요. 단백질이 있어야지 새로운 건강한 세포를 만들어지는데 이게 극단적으로 부족하게 되면 건강한 세포들이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기능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기, 노년기 다이어트 시에는 체중 1.5 곱해서 요만큼의 단백질은 꼭 보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단백질이 좋을까요?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있는 거.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있어서 단백가가 높은 거. 그 다음에 가급적 소화되기 쉬운 거.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고기를 먹으면 왜 빨리 늙고 고기를 많이 먹으면 왜 빨리 죽느냐. 왜냐면 단백질은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소 중에서 분자 구조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걸 몸에 들어가서 분해를 해야 돼. 아미노산으로 분해를 해야 돼요. 그랬다가 다시 분해된 아미노산을 가지고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콜라겐은 사기입니다. 콜라겐 먹으면 콜라겐 만들어질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방송에서는 콜라겐 먹으면 콜라겐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콜라겐이 콜라겐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콜라겐은 소화되기 쉬운 단백질일 뿐이에요. 그러면 콜라겐을 먹어도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됐다가 다시 콜라겐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콜라겐 먹는다고 콜라겐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소의 도가니를 먹어서 나의 연골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똑같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콜라겐이 나쁜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콜라겐은 단백질 중에서 소화되기 쉬운 단백질이기 때문에 섭취하면 일반적으로 고기를 드시거나 다른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보다 좋다. 이건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단백질이 이렇게 분자 구조가 큰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면서 노폐물이 많이 생겨요. 독소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독소들이 몸에 쌓이기 쉽기 때문에 특히 콩팥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단백질은 소화되기 쉬운 형태로 먹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병원에 입원하면 밥을 줄 때 꼭 뭐를 줬어요? 소갈비를 주던가요? 장조림을 주던가요? 장조림을 주죠. 그래서 장조림은 고기를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식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서재걸 박사님은 모든 고기를 장조림의 형태로 섭취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추천해드릴 단백질은 뭐냐면 트루플래닛이라는 단백질이에요. 체중 조절용 제품인데 이거는 뭐냐면 식사 대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칼로리는 적게 돼 있고요. 식물성 단백질로 돼 있어요. 아까 식물성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이 아니래매요. 그래서 이 트루플래닛이라는 건 뭐냐면 식물성 단백질만 가지고 완전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시중에 있는 체중 조절용 식품들의 대부분은 뭘로 되어 있냐면
대두 단백에다가 식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유청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을 섞어서 이거를 완전 단백질의 형태로 만들어냅니다. 근데 거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동물성이 섞였다는 거.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두는 유전자 변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한 가지가 또 있네요. 마지막으로 알러지를 일으킨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콩이 뭐라 그랬어요? 렉틴이라는 물질이 장벽을 손상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대두를 먹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이유예요. 그런데 트루플래닛은 이 문제점들을 말끔히 해결했어요. 유청 단백질이 없이 식물성으로 완전 단백질을 찾았는데 완두과하고 현미하고 섞었더니 완전 단백질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모두가 갖춰진 거예요. 거기에다가 완두하고 현미는 유전자 변형 종자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완두하고 현미는 알러지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한 끼 밥 대신 먹었을 때 칼로리는 적게 섭취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20g의 식물성 단백질을 먹게 되는 거고 식이섬유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11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이 있어요. 왜냐하면 단백질이 몸에 쓰이려면 반드시 비타민과 미네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단백질 가루만 먹는 게 무서운 거 뭐냐면 단백질이 우리 몸에 세포가 되든 우리 몸에 근육이 되든 머리카락이 되든 손톱이 되든 뭐가 만들어질 때 단백질이 다른 물질로 전환이 될 때는 어마어마한 양의 비타민과 미네랄 거기에 당 영양소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보충해 주지 못하고 단백질만 보충해 줄 때는 오히려 건강을 잃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트루플래닛이 식물성 단백질을 권유해 드리는 게 뭐냐면 요즘 선진국에서는요 식물성 단백질만 먹는 사람들을 일반인보다 좀 높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후변화에 대해서 난리죠. 지구가 아픕니다 지금. 그런데 이 기후변화 때문에 지구가 아파서 기후변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7년 이내에 식량난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와닿았죠? 올해 한번 느껴보세요. 올해가 1차 식량난이었거든요. 얼마 전에 시금치 한 단에 얼마였어요? 살림을 해봤어야죠. 그죠? 얼마 전에 시금치 한 단에 5,000원이었어요. 한 줌도 안 되는 시금치 한 단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도 이 시금치 먹을 바에는 차라리 밥 먹고 카탈리스트를 먹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이 비싸죠. 근데 이게 1차 경고예요. 7년 안에 정말 어마어마한 식량난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식량난이 오는 가장 큰 대표적인 이유가 지구 온난화, 환경이 오염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경 오염시키는 주범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반드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환경 오염시키는 주범은 플라스틱도 있고요. 일회용품도 있습니다. 그런데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생각보다 낮아요. 뭐가 제일 높냐면 소고기 먹어서 생기는 환경 오염이 높다는 거죠. 이게 대표적이랍니다. 그 과학 조사에 의하면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소고기를 2번 먹었다 그러면 소고기를 한 번으로 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구상에 더 이상 먹거리가 없어서 생기는 기아들 있잖아요. 먹을거리가 없어서 아사하는 어린 아이들이 없어진답니다. 두 번째, 지구가 안정화된대요. 기상이변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구상에 다니는 모든 자동차, 그 다음에 비행기가 뿜는 매연보다요. 우리가 매일 그 맛있는 소고기 먹겠다고 소를 키우다가 소에서 나오는 메탄가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가 끼는 방귀가요. 지구온난화를 더 많이 일으키더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일회용품을 덜 쓰고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고 덜 쓰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환경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소고기를 덜 먹어라. 안 먹을 수는 없죠. 그 맛있는 거 안 먹을 수 없잖아요. 다만 2번 먹을 거 1번만 먹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해놓고 보니까 후회되네요. 제가 아시는 분들이 우리 또 메나테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소고기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한테 상처받을까 봐 말씀드리는데 대안을 마련하면 소고기는 집에서 먹지 말고 나가서 먹자. 이렇게 하면 좀 대안이 되겠죠. 그래서 소고기는 집에서 먹지 말고 맛있게 나가서 먹자. 집에서 구워봤자 기름때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나가서 드시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건강을 위해서든 환경을 생각해서든 여러분들이 트루플래닛을 섭취하는 건 여러모로 유익한 일이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식물성 단백질만 가지고도 부족하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빨리 아미노산 덩어리에 들어가서 조직을 재생해야 되는 분이 있어요. 왜냐면 상처가 났거나 수술을 했거나 회복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간이 손상돼서 이 조직을 회복해야 되거나 이런 사람들은 단백질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미노산으로 분해된 단백질이 필요해요. 근데 식물성 단백질은 이런 근련 조직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건 뭐냐면 오솔린이라는 가수 분해된 유청 단백질이에요. 유청 단백질 동물성이니까 나쁘냐? 물론
물론 미리 말씀드리지만 고기가 나쁘다는 거지 유청 단백질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고기는 소를 잡아서 먹어야 되니까 계속 키워야 되죠. 그 열대우림의 나무들을 다 베어서 거기에다 소를 키워야 됩니다. 하지만 유청 단백질은 뭐예요? 우유에서 추출하는 거기 때문에 소를 당장 죽이는 게 아니고 소에 있는 모든 단백질, 필수 영양소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기를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좀 지구를 생각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유청 단백질은 우리나라 사람처럼 장이 약한 민족들한테는 오히려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유당불내증이 있기 때문에 분해되지. 여러분들 건강에 대해 생각할 때 내 몸속에서 소화되지 않고 분해되지 않는 영양소는 무조건 독소로 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유청 단백질 자체도 죄송합니다. 좀 문제가 많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많은데요. 그래서 메나텍까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유청 단백질 한 번 더 분해했더니 소화되기 쉬운 거야. 그래서 이걸 또 한 번 분해한 거야. 그래서 이거 몇 번을 분해 과정을 거쳐서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른 걸 WPH 등급의 가수분해된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냥 아미노산 자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분해하는데 노폐물이 생기지 않고요. 따로 이거를 다시 분해하는데 효소가 쓰이지 않는 아주 단백질로 섭취하는 최고 좋은 방법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들어가자마자 분해 과정이 없이 내 몸에 근력이 부족하면 근력, 머리카락이 부족한 머리카락 단백질, 내 몸에 필요한 구조물이 부족한 대로 바로 가서 쓰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단백질은 아무리 좋은 거라도 많이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적정량을 섭취하세요. 어떤 분들은 이 오솔린이라는 단백질 많이 섭취하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솔린이란 가수분해 단백질이잖아요.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돼요. 근데 동물성 단백질 같은 건 필요한 만큼 드셔야 되고 또 오솔린이란 단백질은 정말 좋습니다. 단백질 중에 최고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 피부가 처져서 근력이 좀 안 생겨. 아니면 그 수술 후에 상처가 빨리 회복돼야 돼. 아니면 간을 빨리 회복시켜야 돼. 이런 사람들은 오솔린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즉각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단백질이 내 몸에 필요한 구조물로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비타민과 미네랄, 그 다음에 당, 영양소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솔린만 많이 먹는 건 좋지 못하고 오솔린의 섭취량은 난 많이 먹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과 미네랄, 그 다음에 당, 영양소의 양을 반드시 같이 늘려라.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밑에 다시 한번 제가 까먹을까봐 적어놓은 건데 나이 들수록 근육량을 늘려야 건강해요. 나이 들수록이야 근육량이 떨어지면 힘들어집니다. 근데 나이 들수록 근육량이 늘려나면 죄송합니다. 예, 나이 들수록 근육량이 늘려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나이 들수록 근육량이 늘어야 호르몬이 생겨요. 그 다음에 근육량이 늘어야 에너지를 많이 태우기 때문에 순환도 잘 되고 열도 나면서 몸의 정상적인 체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건강의 핵심 뭐냐면 근육량을 늘려라. 그래서 근육량을 늘리려면 걷기 한다고 늘어나지 않죠. 고강도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미국 유명 대학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나이 들수록 50대 이후, 60대 이후, 70대 이후 고강도 운동을 했을 때 무산소 운동들 있잖아요. 근력을 키우는 고강도 운동을 하신 분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삶의 만족도가 높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몸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해주면 정확히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결과가 나옵니다. 내가 뭘 해주면 거기에 따라 결과가 정확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50대 이후라면 오솔린 섭취하시면서 운동을 하는데 스쿼드를 하시면 좋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스쿼드 머신을 샀습니다. 왜냐면 50 넘어서 뭘 늘려야 된다고요? 근육량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빨래 따위로 절대 쓰이지 않습니다. 물론 5개 하고 알백에서 이틀 쉬고 있지만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입니다. 지방 크게 보면 포화지방이 있고 불포화지방이 있어요. 포화지방은 상온에서 굽는 걸 포화지방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삼겹살 기름. 삼겹살 구우면 기름 후라이팬에서는 그게 액체로 바뀌죠. 근데 식으면 다시 상온에 식으면 다시 고체로 바뀌죠. 이걸 포화지방이라고 대표적인 게 동물성 지방은 다 포화지방이고요. 그 다음에 불포화지방은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상온에서 액체로 있는 거. 식용유, 참기름, 들기름 전부 다 상온에서 액체로 돼 있죠. 이런 것들은 다 불포화지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 또 얘기합니다. 호기심 많은 사람. 마가린은 포화지방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마가린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가린은 쓰레기다. 먹지 말아야 될 거다. 이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식물성 원래 불포화 지방인데 이거를 보관하기 쉽게 유통기한을 길게 위해서
그 고체 상태로 만드는 각종 첨가물 덩어리로 만들어진 게 마가린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마가린은 피하시는 게 여러분들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포화지방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포화지방 우리 몸에 필요한 거, 여러분들 우리 몸은 세포로 돼 있다 그랬죠. 그럼 세포의 벽이 있습니다. 그럼 세포 벽에 구성하는 게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이 세포벽을 구성하는데, 만약에 포화지방을 극단적으로 제한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포화지방은 적어지고 불포화지방만 많아지니까 세포벽이 약해지기 때문에 쉽게 터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건강하지 못하다. 그래서 혈관 잘 터지시는 분들 있죠. 이 혈관 세포가 약해져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포화지방 적정량을 섭취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콜레스테롤 얘기 많이 하시죠. 그러면 콜레스테롤은 올바른 얘기를 하면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반드시 필요해요. 콜레스테롤이 부족하게 되면 호르몬이 안 만들어집니다. 콜레스테롤이 부족하게 되면 세포벽이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도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다만 콜레스테롤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HDL이 있고, 이거는 좋은 콜레스테롤 얘기하고요. LDL이 있어요. 이건 나쁜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중성지방이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HDL은 왜 좋은 콜레스테롤이냐?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필요하다 그랬잖아. 그러면 호르몬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을 간에서 내보내서 혈관을 통해 세포에까지 전달해 주는데, 이때 너무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간에서 세포까지 전달되는 콜레스테롤 LDL이라 그래요. 근데 이것도 우리 몸에 필요한 거지만 너무 많으면 혈관벽에 막히기 때문에 저걸 나쁜 콜레스테롤 하는 거고요. HDL은 뭐냐면 LDL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아지면 이걸 다시 간으로 끄집고 돌아와서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HDL 콜레스테롤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성지방은 뭐냐? 트랜스 지방 아시죠?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남은 칼로리가 쌓인 게 중성지방이고요. 그 다음에 가공된 지방들 있죠. 아까 얘기한 마가린 같은 거. 여러분들 과자는 버터에 튀길까요? 식용유에 튀길까요? 아니면 마가린에 튀길까요? 대부분 마가린에 튀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나쁜 내 몸에 있으면 안 되는 지방들을 중성지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혈액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LDL이 많아야 돼요? HDL이 많아야 돼요? HDL이 많을 수는 없어요. LDL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비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검진 받은 표에 의하면 최적의 콜레스테롤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총 콜레스테롤을 HDL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내가 보시면 HDL이 50이에요. 근데 총 콜레스테롤은 200이에요. 그럼 나누면 몇이 돼요? 4가 되죠. 그럼 4.25 이하가 되기 때문에 건강한 거예요. 근데 총 콜레스테롤이 120인데 HDL이 20이에요. 그럼 나누면 6이 되죠. 그럼 4.5 이상이 되죠. 그러면 총 콜레스테롤은 120이니까 안심을 하더라도 비율이 나쁘죠. 그런 사람들은 심혈관계 질환에 더 걸리기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메가3 하는데 왜 오메가3를 많이 먹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불포화 지방 중에 오메가6가 있고 오메가3가 있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오메가6를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오메가6도 우리 몸에 필요한 겁니다. 오메가6는 뭐냐면 식물성 기름은 거의 다 오메가6예요. 그래서 콩기름,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그러니까 식용유로 쓰이는 기름들 있죠. 액상, 그러니까 참기름, 들기름, 이것들을 전부 다 오메가6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오메가6가 적당량이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너무 많으면 염증을 일으켜요. 아까 염증이 일으키면 행복하다 그랬어요? 불행하다 그랬어요? 행복도가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염증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현대인들 오메가6를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문제예요. 그러면 오메가6가 염증을 일으키면 그 염증을 줄여주는 게 오메가3예요. 그러면 오메가6 식용유를 많이 먹을수록 난 뭘 많이 먹어야 돼요? 오메가3를 많이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선을 먹는 사람, 고등어라든지 참치를 먹는 사람과 치킨을 먹는 사람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치킨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오메가6가 식용유에 튀겼잖아요. 닭고기엔 또 오메가6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메가6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닭고기 먹고 나면, 치킨 먹고 나면 그 날은 좋지만 다음 날은 어때요? 염증이 늘어나 있으니까 기분이 우울해지고 체력이 다운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메가6는 현대인들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오메가6를 먹는 만큼 오메가3를 많이 섭취해 주는 게 좋은 비결이다 좀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오메가3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좋은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높여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방은, 좋은 지방은 어떻게 섭취해야 되느냐? 일단 포화지방을 적절히 섭취해야 됩니다. 다만 포화지방은 포화지방은 우리 몸에서 아까 에너지원으로 쓰인다 그랬잖아요. 세포벽의 원료로 쓰인다 그랬잖아요. 콜레스테롤의 원료가 쓰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포화지방은 좀처럼 혈관을 막히게 하지 않아요. 혈관을 막히게 하는 건 포화지방 먹을 때 먹는 탄수화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삼겹살을 먹는다든가 소고기를 먹는다든가 이럴 때는 가급적 탄수화물을 피하거나
적게 드시는 게 유익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일례로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96세까지 장수하셨거든요. 저희 외할머니 모처럼 이게 그 울산에 계셨는데 인천에 오셔서 저희 부모님이 식사 대접하려고 고기 먹으러 가면 저희 외할머니 하는 말이 있어요. 고기 먹다가 밥 드릴까 하면 고기 먹는데 왜 밥을 먹냐? 고기 먹는데 왜 냉면을 먹냐? 고기만 먹어야지. 이렇게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96세까지 치매도 없이 건강하게 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고기 먹을 때는 가급적 탄수화물을 줄여라. 고기는 죄가 없고 고기랑 같이 먹은 냉면과 된장밥. 고기랑 같이 먹은 밥이 문제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HDL,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리기 위해서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오메가3를 섭취하는 게 여러분들 건강에 도움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좋은 오메가3는 중금속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그 다음에 하루 섭취량이 1000mg 이상이 돼야 돼요. 오메가3는 하루 섭취량이 1000mg 이하면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오메가3 효과를 발휘하려면 1000mg 이상 된 걸로 섭취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러분들 염증성 질환 심하신 분들 있죠. 그 다음에 생리통 심하신 분들, 그 다음에 콩팥 기능이 좋지 못한 분들은 하루 섭취량을 3000mg으로 늘으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3는 EPA와 DHA로 되어 있는데 EPA와 DHA가 같이 있는 걸 선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EPA의 역할이 다르고 DHA의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일반적인 제품들은 EPA가 아무래도 싸기 때문에 EPA만 들어있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올바르게 섭취하려면 EPA와 DHA가 함께 있는 걸 드시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타민과 미네랄은 생명활동, 대사의 필수 영양소입니다. 쉽게 말하면 먹은 게 에너지로 바뀌고 먹은 게 내 몸에 필요한 걸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걸 대사라고 하고 이 대사 과정 중에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없으면 대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비타민과 미네랄이 충분치 않으면 내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고 내 몸에 필요한 구성 성분들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명활동의 가장 근간이 되는 영양소는 비타민과 미네랄이고요. 비타민과 미네랄은 더 이상 음식물로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보조제로 섭취해야 된다. 종합영양제 없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도박이다. 되게 위험한 일이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다만 하나, 종합영양제를 먹는 사람들이 영양소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쓰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카탈리스트라는 영양소는 오랜 기간 동안 연구 개발하면서 섭취하고 모발을 뽑고 혈액을 뽑아서 내 몸속에 이 비타민과 미네랄의 충분한 양이 있는지 그 데이터를 검증받아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똑같이 그냥 뭐가 많이 들었는데 내 몸에 쓰일지 안 쓰일지 모르는 그런 제품과 임상이 끝난 제품과 어떤 제품을 드시는 게 맞겠어요? 카탈리스트를 드시는 게 종합영양제를 섭취하는 가장 올바른 비결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건 여러분들 정말 건강하시려면 아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정말 건강하려면 소화기관은 건강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소화기관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 이게 흡수되지 못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아무런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하려면 소화기관을 먼저 건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소화기관이 건강하는 것도 원칙이 있어요. 속이 비워져야 청소와 치유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화기관은 늘 차 있으면 안 돼요. 늘 차 있으면 내 몸에 해독을 하지 않습니다. 내 몸에 고장난 부위를 고치지 않아요. 면역체계는 언제 움직이느냐? 내 속이 비어져 있을 때 면역체계가 움직인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최근에 꼬르륵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꼬르륵 소리는 배고파서 나는 소리가 아니고요. 이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관을 청소할 때 나는 소리예요. 저 소리가 난 뒤에 면역세포가 움직여요. 저 소리가 난 뒤에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우리 몸의 고장난 부위를 고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몸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속이 비어져 있어야 돼요? 채워져 있어야 돼요? 비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병이 내 몸이 치유를 받으려면 하루 3끼 먹으면서 치유받을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이건 아예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유받고 싶다면 하루 한 끼만 식사를 해보시자는 거죠. 밥 안 먹으면 기운 안 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잖아요. 내 몸에 지방을 태워서 쓸 수 있고요. 한 끼 정도 섭취해야 속을 비워줄 수 있는 충분한 내 몸을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화효소를 아껴야 대사가 잘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몸의 효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대사는 음식을 먹었을 때 에너지로 바꾸고 음식을 먹었을 때 내 몸에 필요한
조직을 만드는 걸 대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대사할 때 효소가 필요한데 효소는 크게 소화 효소가 있고 대사 효소가 있어요. 근데 소효소의 양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되는데 효소를 너무 많이 써버리면 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먹어도 기운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먹는데도 기운이 안 나는, 현대인들 과거에 비해서 더 잘 먹고 좋은 것도 더 자주 먹잖아요. 그런데도 기운이 안 나고 피곤한 이유, 그 다음에 몸이 아픈 이유 아셨겠죠? 소화되는데 효소를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소화되는데 효소를 아끼기 위해서 아까 속을 비울 때처럼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 소화효소를 적게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화효소가 너무 부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은 소화효소를 정말 많이 씁니다. 자주 먹으면 자주 먹을 때마다 써요. 근데 우리 몸에서 소화효소를 만들어내는 유전자의 개수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아껴야 되는데, 수명은 길어졌고 더 자주 먹으니까 소화효소가 부족해져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화효소를 식사량을 줄여서 아끼는 방법도 있지만, 두 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채워주면 돼요. 그래서 시스테믹 프로발란스 얼마 전에 나왔죠. 기가 막힌 거고, 저는 이 제품을 1년 반 전서부터 기다렸어요. 저는 나오자마자 이걸 섭취하기 시작했고요. 저는 건강을 위해서 아까 소화기관이 건강해야 된다 그랬고, 모든 엠브로토스든 비타민이든 아니면 좋다는 음식이든 이거 다 소화시키려면 효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효소 제품인 시스테믹 프로발란스가 건강의 핵심이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지어 저는 단백질 아까 트루플래닛이라는 그 식사 대용식을 먹을 때도 저걸 타서 먹어요. 캡슐로 돼 있기 때문에 먹어도 되지만 이왕이면 그걸 뜯어가지고 이걸 타서 먹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늘 빠지지 않고 먹는 영양 제품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엔 8가지 풍부한 소화 효소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여러 가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과일까지 소화시키는 효소도 있고,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 식이섬유를 소화시키는 소화 효소가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엠브로토스도 단당이긴 하지만 다당으로 묶여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화효소가 부족하고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들은 그 성분을 제대로 남들처럼 완전히 분해하지 못하고 천천히 분해하기 때문에 이 효과를 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걸 먹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엠브로토스의 효과도 더블업 시켜주는 거예요. 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다 하지만 이건 단독이 아니고 뭐랑 같이 먹었을 때 이건 늘 먹어주면 도움되는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생강 분말까지 들어있어서 먹으면 구토 잘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막아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트루플래닛을 먹을 때 구토 증상 잘 나타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걸 타서 먹어주면 그거를 반감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기가 막힌 제품이고, 이거는 안 먹어야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잖아요. 그 여러분들 기분 좋을 때 어떨 때가 우리 소확행이래, 소소한 행복이래. 소소한 행복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그 먹어서 이게 소화 안 되면 후회되잖아요. 기분 나빠요. 근데 먹었는데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해요. 우리가 속 편하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속 편하게 해주는, 여러분들 행복도를 높여주고 건강의 핵심이 되는 제품이다 보시면 됐고, 이거는 안 먹어야 되는 사람이 없고요. 누구나 먹어야 되는. 그리고 오래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다면 반드시 드시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음식물을 먹지 말아야 돼요.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기관은 멈춥니다. 이때 먹은 음식은 다 독으로 가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는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제가 장난스럽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했어요. 합법적으로 남편을 죽이는 10가지 방법이 있어요. 합법적으로 남편을 죽이는 10가지 방법이 있더라니까요. 그 중에 8가지를 제 아내가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거기서 나온 것 중에 뭐냐면 맛있는 음식, 칼로리 높은 음식 차려주고 잔소리하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조상님들 진짜 지혜로워요. 밥 먹을 때 뭐도 안 건드린다고요? 개도 안 건드린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숟가락 내려놓고 더 이상 먹지 않는 게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요, 장내 미생물 밸런스를 맞춰줘야 돼요. 이 장내 미생물 밸런스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은 주인은 내가 아니고 미생물이에요. 우리 몸에 세포수보다 더 많은 미생물들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조사에 의하면요, 과학조사에 의하면 장내 미생물의 밸런스에 따라서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이분이 대장암이 걸릴 수도 있고 간암이 걸릴 수도 있고 폐암이 걸릴 수도 있고 혈압이 걸릴 수도 있고 당뇨가 걸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노화가 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 미생물의 상황에 따라서 수명까지도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장내 미생물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근데 장내 미생물은 내 몸에 들어간 음식에 따라서 미생물의 밸런스가 맞춰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것들을 음식을 조절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장내 유익균의 개수를 늘려줍니다. 근데 그게 바로 GI 프로밸런스 유산균 제품이에요. 여기는요 8종류의 유산균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는 유산균의 먹이가 돼서 이 유산균이 오래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거고, 특별히 기존 제품보다 이번에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예전에는 한 포당 15억 마리가 들었는데 이번에는 85억 마리가 든 유산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화기관을 편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하루에 한 끼 식사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하시면 돼요? 시스테믹 프로발란스를 드시고 마지막으로 유산균을 섭취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하시는데 시스테믹 프로발란스는 언제 먹는 게 좋느냐? 식후 바로 드시면 좋습니다. 식후 바로 드시는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